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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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애니드스다 시즌2 한병호 감독님 모시고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주로 최근 얘기, 미래에서 현재 아닌가? 미래, 현재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과거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전 작품들에 대한 좀 오래된 작품이죠. 이상한 나라 그리고 찔레꽃. 이게 원래 일부가 됐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거꾸로 가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네, 다 이 들으시면 방송이 되니까. 그쵸. 방송 특성상 상관없을 네. 것 같고요. 이상한 나라, 찔레꽃, 이 오래된 미래.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제 해외도 많이 상영이 됐었죠. 그쵸. 이상한 나라가 졸업작품이고 2002년도에 제 데뷔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야기 보따리. 제대로 큰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뭐 그 과정,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재수 때 처음으로 했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뭐 잘하는 게 그림밖에 없으니까 미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기 학교를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94년도예요. 참 옛날이죠. 94년도에 그때 알라딘,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극장에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나 저런 거 하고 싶다. 나 저거 할 거야. 막 이런 생각. 가슴이 너무 뛰고 정말 한 일주일을 되게 붕 떠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애니메이션과가 한국에 없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예. 아마 뭐 공주에 그때 무렵에 그것도 아마 만화 생겼나요? 뭐 예. 만화가로 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디자인과를 진학해서 한 2년 다니고 있는데 그 해 겨울 그 신의 21 잡지에 정말 딱 손바닥 반만한 광고가 하나 실려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일기 모집. 아, 일기. 네. 일기가 제가 또- 무려 일기예요. 그래서 산증이네, 산증이. 네. 그래서 나 이제 알라딘 같은 거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학교를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모님한테 뭐 말씀 안 하셨다는 떨어질 거예요?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기나 해보자. 근데 그때만 해도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척척척 붙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를 이제 갔는데 딱 저희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5명 중에 12명만 뽑았어요. 3명을 안 뽑은 거예요. 뽑을 애가 없다. 그래가지고 12명만 세다. 뽑았는데 예. 가니까 뭐 외국 좀 유학 갔다 온 오빠도 있고 작가 생활하던 언니도 있고 뭐 이렇게 유수대학을 다니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들 너무 좀 잘나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아니나 달라 저는 열등생 취급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황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2학기 때 그때 약간 배낭여행 그 붐이 불 무렵이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 류시아 시인의 인도로 가는 길인가? 뭐였지? 맞아. 하늘옷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네네. 스필집을 선물을 해줬어요. 인도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인도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인도로? 네. 그래가지고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5개월을 인도 여행을 하고 5개월? 5개월을요? 5개월 혼자? 혼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깜짝 인터넷으로 놀랐네. 네. 멤버를 모아서 무서우니까. 왜냐면 저는 거기가 해외여행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거기다 인도가 또 위험하다고 또. 네네. 그런 근데 데라. 지금보다는 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으로 멤버를 모으다 보니까 12명이 됐네. 거의 이빨만 안 돌았지 효도관광 그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으로 가서 네팔을 경유해서 육로로 이제 인도를 들어가는 건데 저는 네팔에서 그 멤버들과
헤어졌어요? 예. 굉장히 도저히 빨리? 그 복잡함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 2주 있다가 저는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로컬 버스를 타자마자 후회를 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니 직접 모으셨던 거 아니세요? 인도 갈 멤버들을? 예, 그냥 다 같이 모였지만 안 맞는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응. 근데 그 시기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12명이 모인 거지. 아니, 근데 되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네, 하세요.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지금 같지 않았지 안 왔지. 그 그래도 있었어요. 동호회 같이. PC 통신 예, 이런 거 통신 통신하게. 정도로 예, 했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 뭐 그래도 첫- 사이트가 있었죠. 몇 년도죠? 그때가 2000. 아 그런 거 아 있죠. 그러면 2000이 아니라 1999년. 아 99년이면 그러면 인터넷- 천리안 나우누리에서 넘어가던 넘어가던 시기네. 시기죠. 네. 정확하게. 그래서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카페 같은 그런 데여서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였던 건데 하여간 그 친구들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 있어요. 그 1, 2주 만에 헤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어차피 다들 인도를 갈 사람들이었거든. 또 만나 계속 만나. 계속 만나고 인도에서 다시 만나고. 만나고 또 모였다 헤어졌다 그러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그때 한 4, 5개월을 인도에서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 영어에 대한 갈증을 생전 처음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의 어떤 그런 태도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어요. 네.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날 파고다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알바를 찾고 그래서 한 3달 정도 알바해서 돈 모으고 3달 영어 공부해가지고 중국 실크로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천진으로 들어가서 네. 베이징에서 뭐 이렇게 밑으로 위로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 지금 전쟁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파키스탄 그 파키스탄까지 가서 파키스탄에서 다시 유럽으로 그거는 비행기로 그렇게 대장정을 제가 또 한 3개월 했죠. 여행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사실은 그 루트가 지금은 가기가 되게 위험한 루트예요. 파키스탄은 예. 실크로드는 많이 좋아졌죠. 오히려 좋아졌어요. 지금 뭐 많이 실크로드는 예전에 오히려 비하면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때 그 여행 1년을 하고 이제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딱 했어요. 근데 제가 일기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한예종 일기 애니메이션과 일기로 들어갔을 때 저희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린 다 손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사제 컴퓨터 2대를 딱 들어오고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제 장비들이 늘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저는 되게 아날로그 사람이라 컴퓨터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모든 걸 다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한 1년 사이에 또 이제 졸업작품이 변화가. 컴퓨터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돼서 그래서 나 이제 곧 졸업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획을 하고 인도에서 만났던 스님과 막 대화를 했어요. 스님, 제가 이제 주제를 졸업작품 해야 되고 이런 주제를 나란 무엇인가 결국엔 이런 주제를 하는데 나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질문을 시작하고 또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스님이 여전히 인도에 계신데 그때만 해도 인도에서 한글 자판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소주 스님이에요. 술도 드시는. 고기 국물까지는 드시는. 영어로 한글 그 발음을 나는이면 NA 뭐 NU 진짜? 해가지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탄생한 스토리가 바로 이상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인사동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스러운 그런 그림품을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종이를 막 많이 구입을 하고 미나 자료를 막 뒤지고 이렇게 해서 아트웍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는 대학교에서 되게 그 기획 발표회라는 게 이제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1학기 지나면 1학기 딱 끝나면 졸업작품 기획 발표를 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처음 한 학교가 아마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수가 졸업 기수가 기획 발표라는 걸 한번 하자 우리가. 그래서 1학기 말에 기획 발표회를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 관련된 기획 발표를 딱 스토리보드 그다음에 비디오 보드까지 딱 한 거죠. 학생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예,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획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3학년 2학기 복학하고 이제 4학년으로 딱 올라갔을 때 여자 그 기수가 2명이 있었고 남자들은 다 제 후배였어요. 그렇게 한 5명이 있어서 전부 7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열등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밤새 열심히 시나리오도 쓰고 그림도 그려가면 교수님이 제 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서러운 눈물을 화장실에서 흘리곤 했었는데 기획 발표를 딱 하고 나서는 완전히 전세가 반전이 되어서 되게 이제 기대작으로 우뚝 솟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동안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딱 되고 이제 2학기가 딱 시작되면서 다시 제가 또 정신을 딱 차려보고 술에서 딱 깨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나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 포토샵 간신히 여니까 근데 포토샵만 가지고 작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라인 테스트, 편집, 채색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를 그냥 A부터 Z까지 배우면서 한 작품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한 9월부터 한 12월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제가 실수를 해서 이 작품이 완성이 안 될 수 있으니 시간을 많이 벌어놔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거의 분 단위로 그리고 장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매일매일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졸업 작품이 한 달 먼저 완성이 되더라고요. 대단하신데요? 네네네. 근데 보기 드문.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지금 잠은 반드시 학교에서는 절대 머리를 땅에 붙이지 않는다. 잠은 반드시 집에 가서 30분을 자더라도 잔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의 규칙을 정확하게 다 세웠고 칼같이 지켰죠.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나와 약속은 지킨다. 그리고 하기로 한 건 꼭 한다. 뭐 이런 거. 오늘 스케줄 오늘 반드시 지킨다. 근데 그때처럼 잘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좌우간 그렇게 작품이 완성이 됐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되었고, 물론 상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아직은 풋내가 나고 어설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왜 상을 못 받았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뭐, 테마나 형식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도 합니다. 그때 갔던 페스티벌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오타와. 오타와. 네. 오타. 네, 오타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오타와의 경쟁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파노라마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가 2002년도니까 영진위에서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면 티켓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든 아니든 그냥 가는 게 되게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티켓을 끊어줘서 겸사겸사 여행을 제가 이제 가서 그때도 캐나다에서 한 5개월 있다 왔죠. 오타와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캐나다를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영화제는 여버리고 뭐. 네, 영화장은 왜 잠깐 사람들 많이 안 만났어요. 근데 영화에 대한 어떤 욕구도 있었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욕구도 그런 있었을 것도 텐데. 없었어요. 그냥 공짜 비행기 티켓이다 놀러 가야지. 그러고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철이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작품으로 이게 얘기를 옮기면 그렇게 여행을 하고 거기서 사실은 페스티벌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캐나다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쉐리던 대학교 졸업작품전도 가고 그 학생이 하는 학생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통나무집에서 며칠 또 잠도 자고 그리고 NFBC 작가 들도 이렇게 몇몇 같이 시간도 보내고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냥 왔어요. 근데 사실은 더 있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자기랑 같이 작업을 해보자는 친구도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총알이 떨어지고, 이제 나는 학생도 아니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내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돼.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해서 어떻게 내가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있어서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또 그랬을 거야. 달랐겠네요. 근데 내가 그냥 좀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영진이 이제 제작 지원 신청을 하고
이제 제작 지원금을 받은 게 바로 찔레꽃으로 만든 건데 그때가 진짜 그 암흑의 시대였죠. 작품 되게 어둡거든요. 정확히 내가 어둡죠. 그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진짜 1년 반, 어둡죠. 2년을 했어요. 네, 그래 그때 이제 이 찔레꽃은 이것도 이제 배낭여행 때 그 실크로드 중간 어디쯤에서 낮잠을 자다가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내가 무덤가에서 저희 엄마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엄마 무덤을 막 찾고 엄마를 찾아 헤매는데 저기 엄마가 서 있고 그 엄마를 쫓아가면 또 사라져서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제 마침내 엄마한테 다다라서 엄마를 안았는데 엄마가 날 안고 하늘로 올라가요.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서 엄마 밑에를 이렇게 했더니 치마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제 그걸 그 귀신 엄마를 밀치고 떨어지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깼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도 또 그런 경험을 처음이야.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이걸 언젠가 뭐 작품으로 이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거기 있는 아이와 엄마와 무덤과 빛과 색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트웍은 첫 번째 작품 이상한 나라의 연장 민화풍의 그런 아트웍이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새로운 형식 실험으로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걸 막 그리고 있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제 새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현실의 찔레꽃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과 저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붙이자. 그래서 아이의 엄마를 잃은 아이가 홀로 서는 그 과정을 이 음악에 맞춰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작품이 완성된 게 찔레꽃이에요. 그래서 참 줄줄이 말도 참 혼자서 많이 하네요. 좋아요. 예. 네,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나 보네요. 네. 작품이. 이게 다른 작품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여기 오래된 미래. 예, 필모에 보면 오래된 미래라는 작품. 이 작품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좀 너무 이때 좀 아프기도 했고 예. 네, 핑계인데 사실은 이 작품은 국악 페스티벌 2005년 네. 국악 페스티벌에서 프로그래머로 저를 탔고 국악 애니메이션 이미 있는 국악과 애니메이션에 접목하는 콜라보 프로젝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저한테 기획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영윤 감독도 하고 이제 몇몇 알만한 감독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한 7작품? 8작품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저는 오래된 미래라는 곡을 선별해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요. 조금 부끄러워서 제가 이 작품을 많이 안 내놨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디 하나도 좀 페스티벌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만듦새가 너무 허술해요. 네. 그 테마나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목적성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간 한병 할 때도 공개는 안 하네요. 아니요,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포함시키시죠. 많으니까. 장현 감독의 감독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여쭤보는데 사실 제가 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06년인데 그때 보면은 또래들이 있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님들 또래 그렇죠. 감독님들인데 75년생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이 갑자기 여기 얘기를 막 방송에서 누구 있지 또? 장영윤 감독 비슷한 또래 아니에요? 원조식 감독님도 76이고 76. 홍덕표 감독님도 맞아, 거기도 76이고. 거기 76이고 그렇게 아주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또래 집단처럼. 몇 분의 그룹이 있었죠 당시에. 좀 어떻게 서로 좀 만나시고 알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나요? 형윤이는 장영윤 감독은 친구. 네. 그 아빠가 필요해가 몇 년도였죠? 2005년? 야, 그 작품도 진짜 오래. 2005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품도 버전도 형윤이 많아가지고. 최고의 작품이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냥 그 인디 포럼? 인디 포럼인가? 거기에 제가 그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그 희귀꼬머리 생활 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인디 포럼에 왜 갔지? 거기서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회의인지 아니면 뭔지. 아, 있다고 영화제는 그래서- 아니고? 네. 이게 2005년 작품이니까요. 그때가 인디 포럼 그거 하던 네. 그 인디 포럼 훨씬 더 시기였어요. 오래됐죠. 네, 그때 네. 뭐 때문에 그때 무슨 설명회였는지 아니면 무슨 간담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가서 거기서 처음 형훈이랑은 얼굴을 마주쳤고 아시다시피 장영규 감독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도 같다 그러고 똑같이 애니메이션 하니까 뭐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학교 외에 다른 사람을 안다면 장영규는 조금 알아. 뭐 이렇게 된 건데 교류가 많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래서 잘 모르다가 뭐 제가 밖에서 아는 사람들을 좀 요 오래된 국악 애니 페스티벌 국악 애니메이션 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더 친해지고 그 이후로는 뭐 영화제에서 자주 만나고 협회 통해서도 만나게 되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홍덕표 감독은 작품을 먼저 봤었죠. 남자들의 수다라고. 남자다운 수다. 남자다운 수다. 남자다운 수다라고 그 작품을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간 찰나에 이용배 교수님, 개원 교수님, 그 교수님이 야 이거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생의 작품을 자랑하시려고 틀어놓으셨고,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그랬는데 언제 처음 마주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이제 남자다운 수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네. 다음에 홍도표 감독님 모시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딱 그 한 세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네. 75년생, 그게 어떻게 76년생 나이 또래가 뭐 어떻게 비슷한. 그렇게 비슷하게 얽히죠? 그러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뭐 우연이죠. 그래서 약간 한 그룹처럼 그러니까 예전 90년대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그룹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세대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세대는 요 75년생들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쵸. 한병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세대잖아요. 맞아요. 처음 그 사회에 했던 배출된 네. 그 나이 세대라 굉장히 의미가 그렇네요. 있거든요. 예. 그렇구나. 예. 요즘에야 한예종 또 일기. 그렇죠. 네. 한예종 일기. 한예종 일기로서 갑자기 생뚱맞게 한예종 한예종 일기에서 여태 아직 그래도 인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머 나는 아니 진짜 되게 기특해졌어 내 스스로. 그러면 지금 일기생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그럼 아예 다른 일 하시나요? 큰 회사의 PD로 있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강의하는 친구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작가 활동을 한참 가장 되게 충망받는 작가였던 분도 있는데, 지금은 좀 조용히 지내시는 분도 있고, 애니메이션 회사, 게임 회사, 이런 데 다니고 계신데요. 이렇게 뭐, 인디 작가로서 계속 활동하는 거는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 12분 중에. 종종 만나세요? 연락하시거나? 저는 안 만나요. 저는 왕따예요, 저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가 봐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까지 만났는데 각자 되게 길이 달랐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는 연락을 안 하고요. 예. 근데 딱 그런 관계라는 시기가 거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원래 그 시기가 네. 연락이 끊기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서로 서운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면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그렇게 막 뭐가 나쁘고 싸워서 헤어진 거는 근데 뭐 아니었고. 사실 같은 일을 하는 분야가 아니고 그러면 나이 들면 사실 아무리 친해도 물리적으로 만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동창회 같은 거를 봐도 원래 40대가 제일 안 되고 50대 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40대는 그래? 힘들어. 다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맞아요. 신간이 생겼을 맞아요. 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이. 어. 그래요. 와, 알라딘
감독 그게 저는 예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음. 알라딘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그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종 애니메이션과가 생긴 이유는 알라딘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애를 키우라고 예종 애니메이션과가 생긴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애초에 근데 잘못된 생각이네. 네, 근데 교수님은 좀 다른 접근, 다른 시각으로 애니메이션을 다루셨고 또 약간 좀 더 뭐랄까 파인아트적인 그런 그 매체로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지금 아쉽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뭐 개인 작가로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마 그게 첫 출발은 미국의 뭐 카라츠 이런 그랬던 것 식의 같아요.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든 걸 텐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처음에 정확하게- 디자인하신 분이 이제 의도가 워낙 네. 명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가르칠 수 있는 그 인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풀이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워낙 초창기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 좋아했던 작가나 이런 들 있나요? 애니메이션? 그게 문제예요. 저는 매니악한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쵸, 뭐 사람마다 뭐.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가슴에 남고 막 이런 당연히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뭐 그때도 야오이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전대물이면 전대물, 아니면은 되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결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네. 가장 핫했던 네.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뭐 이렇게 꽂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대중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지브리 결의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그다음에 디즈니류의 미국 애니메이션. 딱 그 정도지.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고 기괴하거나 뾰족한 그런 취향은 없었어요.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종은 좀 그런 취향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됐던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있어 보이고.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위기. 아트한. 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정말 안 그랬고 그런 거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보면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런 게. 그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 사실 그 보통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막 좀 예술적인 거 생각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작품들을 보면 사실 저도 사실 버거워요. 많이 보긴 하는데 버거워요. 그러니까 버겁고. 그때만 해도 공각기동 대 아키라 정도는 그래도 그건 재밌는 건데. 재밌어요. 심도 있게 네. 파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아. 와 정말 이런 게 있어. 정말 재밌어. 좋아. 막 그랬는데 저는 파는 게 이렇게 한우물을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건 재밌는데 뭐 이제 유럽의 뭐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 네네네. 그런 것도 많이 한때 주워 유행했죠. 근데 이제 저거랑 코드가 안 맞는 얀스만큼 게 아이예요. 아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 졸업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2005년도인가 4년도에 그 EBS에 제 찔레꽃을 방영하게 돼요. 거기 EBS 애니토피아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도 하지 있었답니다.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 애니토피아 엄청나게 네. 그 핫했던 프로그램이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때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뭐 그게 핫한지 모르는데 이제 그게 아마- 없어졌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 없어졌어요. 그 처음에 아마 중앙일보의 정영모 기자님이 아마 맞아요. 진행을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근데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찔레꽃을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지금 SBS 그 애니 갤러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찔레꽃을 이제 설명하고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PD님이 얘가 쫑알쫑알 말을 좀 한다 싶으셨는지 이런 프로그램인데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예술 작품적인 그런 아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꼭지가 있는데 한번 진행해보지 않겠냐.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원고는 모은영 모 선생님이 쓰시는 거고요. 당시에 네. 애니토피아가. 그때도 정말 모 선생님 원고 안 줘가지고 내가 맨날 기다렸어 거기서. 맨날 기다렸어 거기서. 이거 나가 되나요? 예.
지금도 좀 그런 여전, 것 같은데 여전. 어쨌든 그만한 분이 점, 없으시니 뭐 어떻게 하겠냐마는 네. 모 선생님이 원고를 써주시면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앵무새처럼 뭐. 큐시트 뽑고 읽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바쁘셔서. 잘 읽었던 거지 내가. 근데 감독님 진짜로 그게 좋으세요. 발음이나 이런 게. 그런가 봐요. 아나운서가 때문에. 아니 원래 딕션이 중요한데 네. 그거 진행 같은 거 하실 근데 때.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셨나요? 혼자서 뭐 쪼가쪼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이야기 테이프 있잖아요. 네. 그걸 달달 외웠었어요. 그래서 내 톤으로 다시 읽어서 아. 녹음해가지고 그치, 우리 듣고. 때는 그게 또 있었지.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맨날 애들한테 소리 지르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갔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성우처럼 막 그런 거 많이 하고 원종식 감독의 수박병아리라는 거기에 목소리는 제가 한 거랍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연기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좌우간 그런 취미가 어렸을 때 있었고 뭐 그런 게 되게 뭐 영향이 있나 보죠. 네, 애니토피아 방송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그 단편 애니메이션들이 소개하고 하는 방송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 작품들도 좀 보셨었어요 그때? 그럼요. 다 봤어야 했죠.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보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작품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작품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는 뭐 페스티벌 가서 좀 돌아다닐 때라서 저도 봤던 작품들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모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큐시트를 딱 받고 읽으면 맞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녹화를 했었었죠. 되게 좋은 저한테 기회였고 또 페스티벌 같은 데 오면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그 프로는 전 녹화하면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또 보시는 왜냐면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몇 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2004년, 2005년. 네 맞아. 2004년, 그때 5년. 가장 핫했던 시기예요. 딱 어떻게 보면. 2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가 열리던 그 해까지 해서 그 전후로 해서 한 2, 3년 사이가 가장 핫했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당시에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도 없는 네.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센터를 가도 애니메이션 센터 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테이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가서 이거 이제 보면 막 유럽 애니메이션 같은데 막 영어도 아니고 무슨 뭐 체코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거 본인들도 테이프 있는데. 맞아, 되게 귀한 프로였네요. 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고 뭐 NFBC 작품부터 해서 쭉 소개를 그러니까 해주고. 내가 말도 막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글 쓴 것처럼 막 읽으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뭐 나를 되게 어렵게 보는데 나도 사실 모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병환 감독님이 진행하시기 전에는 처음에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개를. 그렇구나. 정윤모 감독님 뭐 이렇게 정윤모 그 기자님 하실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공각기동대나 뭐 악기라나 이런 거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넘어갔는데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이고 저 사실 지금도 테이프 있어요 전 집에. 네. 저는 딱 여기 들어왔을 때 다들 애니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전설처럼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아쉽다 어떤 프로그램일까. 근데 그때 한정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사람들이 다들 애니토피아 이렇게 진행했었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해서 그게 아마 이랬대. 그 영화제 이랬대요. 애니토피아의 저희 영화제 그 홍보가 한번 나갔을 거예요. 전 2회 때부터 이랬으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맞아. 잠깐 나갔어. 그때 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때 아니요 그때는 안 이준영 계셨었고 예 그때는 안 계셨고 이제 여기 그때 협회 와가지고 찍어간 게 나갔었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된 얘기라 지금 생각이 나네. 15년 된 얘기인가요? 15년 됐죠. 그러게요. 예. 벌써 15년. 야 진짜 오래됐네.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이제.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애니갤러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시간대나 거기는- 이런 게 조금 아쉽고 거기는 너무 그거는 초점이 포맷도- 유아로 딱 네, 맞추더라고. 포맷도 조금 달라서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투니버스에서 하는 송락현 그 PD가 그때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저 그거 다 녹화해놨어요. 그게 스튜디오 붐붐이었나? 네, 스튜디오 네, 본부. 그건 내 테이프 없어. 그거 테이프 있는데 나. 왜냐면 그때 우리가 케이블을 안 달아가지고 그거는 투니버스를 못 데크가 봤어. 없다며. 우리 사무실에 데크가 있다는 거.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그랬었고 그게 아마 제일 처음에 정보 관련된 프로그램 했던 거였을 거고 쓰다 뜨다 그러고 보니까 나서. 아픈 게 사라졌어. 웬일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애니토피아
아, 애니토피아 같은 프로그램은 계속 해도 근데 괜찮아. 생각해보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 많잖아요. 감독님 그때 생각해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제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알았어요. 동아일지 베스트 애니메이션 그 베스트 영화제는 어땠어요? 저도 가보진 못하고 거기는 진짜 이름만 들어서. 거기도 되게 거기도 컸어. 고급스럽게 되게 잘했어. 컸어. 그리고 그때 시카프라는 거를 저희 그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박세영 교수님께서 95년. 95년도가 네, 처음이에요. 95년 첫 해. 그럼 우리가 3회 때구나. 그때는 대학 부스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대든 그때는 뭐 애니메이션가 많지 않았으니까 뭐 미대든 뭐 이런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관련한 부스들을 다 만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여군들의 그 뭐랄까 가능성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 부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죄다 그 장사하는 것 위주로만 부스가 꾸며져 아니 있어. 그 진짜 시카프는 2001년 때가 최전성기였던 거야. 왜냐면 그때 진짜 뭐 전 세계에서 그 뭐 말만 들었던 작품들을 필름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인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기서 했던 영화를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즘에는 뭐냐 네, 예전하고 좀 달라졌지만 많이 그쵸. 달라졌죠. 성격이 예. 우리가 되게 깊게 할 얘기는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되게 가치로서 다뤘던 시절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어. 애니메이션을 TV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가는 그렇고 전시 그 페스티벌도 그렇고 아직도 뭐 우리 인디애니 페스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치로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항상 2001년 요 때부터 해서 한 2005년 요 사이가 가장 그 뭐 애니메이션 까드도 막 생기고 뭐 가장 뭐 분위기가 막 한참 이제 모르겠다. 올라가던 시기인 제가 거죠. 졸업하고 딱 뭐- 그때네요. 진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여러 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죠. 돈도 몇 많이 년 안에? 올렸고. 약간 학교들도 많이 생겨서 많이 졸업생들도 생겼고. 많이 생겨나고 막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막 그러던 시기 핫한 시기에 좀 그때 이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도 맞아요. 생기고 그때 맞아요. 영화제도 생기고 인디애니 페스트도 생기고 단편 했던 같은 것 같아요.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갑자기 수상도 많이 되게 하고. 뭉클해지는데? 네. 옛날 얘기 괜찮죠? 네. 괜찮네. 힐링된다 그럼요. 어딘가. 뭐 옛날 얘기라고 다 뭐 슬프고 그러지 않아요. 예. 내 얘기가 아니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또 미화가 되잖아.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당시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 아니 생각하면 뭐 실은 추억이고. 저는 사실 되게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는 그 졸업 작품 이상한 나라를 통해서 너무 많은 기회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외국을 가셔가지고 그냥 눌러 앉으셨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럼 캐나다, 뭘 잘 모르는 미국이나. 상태에서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랐고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오만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우울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무지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이게 그때 그 시발점이 그쪽이었고 아마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긴 한데 되게 소중했던 시간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인디애니 페스트가 여기까지 또 온 것도 있고 그나마 중간에 합류를 해서 제가 또 같이 초반 아닌가요? 대상을 받으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 대단한 게 2004년, 2005년, 2006년 연달아 네. 그 3년차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3년차 때는 대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모두고 외로운 별로. 우리 인디애니 페스트가 나를 유난히 이뻐해 주는 것 같아. 아니 뭐 여기 영화제가 시키려고. 그렇다고 뭐 대상을 막 이렇게 함부로 주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 그때도 좀 받을 법한 사실 작품만 저 주는 기대도 안 거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네. 내가 대상 소감 때도 그랬었어. 저는 또 나는 내 친구가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감독 저기 심사위원 두 분이 되게 싸우셨댔나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어부지리로 원래 그렇잖아요 심사라는 게. 맞아요. 그럴 수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약간 어부지리로 싸우다가.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 운도 전 능력이라고 봐요. 심사에는 진짜 운인데 네, 좀 운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러니까 모두고 외로운 별 때까지는 정말 가열차게 막 달리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떠셨어요? 상 딱 대상 딱 발표했을 나 때. 세상 난 지금도 태어나서 제일 좋았었어. 그때. 그럼요. 이게 뭐 아무나 정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물도 안 나오던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누가 대상 받으러 올라가면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러지. 네, 저 그래서 뭉클해요. 왜 이러지? 내가 눈물이 나지? 근데 진짜 누가 상 받으면 되게 뭉클하고 너무 좋고 진짜 나는 막 축하해 주는데 막상 그때 그분 외국분 그 감독님 누구셨지? 교수님이셨죠. 지금은 아니 장폴. 장폴로. 장폴. 장폴로. 장폴로. 음. 그분이 막 모두가 막 한명 아마 이러는데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었어. 나는 진짜 이렇게 뇌를 딱 놓고 야야 나갈 준비해. 그래서 진짜 딱 내 옆에 있는. 그러는데 잠깐 내가 텀이 있었지. 날 부르는 건가? 그리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뭐지? 같이 진짜 그리고 나가가지고 뭘 줘. 그래서 받긴 한데 진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지 그때? 저는 뭐 제가 받을 줄 몰랐다. 뭐 되게 막 뻔한 얘기하고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받을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너무너무 기뻤고 제가 그날 다음날 독일로 출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찔레꽃을 상영을 독일 인터필름 베를린 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독일로 출국을 하는데 그때 진짜 밤새 술을 마셨어야 되는데 다음날 일찍 비행기를 탔어야 돼서 제가 그날 적당히 마시고 이제 들어갔고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상을 내가 그리고 그걸 막 계속 비행기에서 또 꺼내봤어. 그러니까 상을 가져가진 않았는데 그 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계속 꺼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꺼내보고 또 웃고 진짜 그랬다? 그건 뭐. 나 또 상 받고 싶은데 난 요번에는 근데 관객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유일하게 못 받은 상이 관객상인데 모르겠네. 받을 수 있어. 관객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상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상이죠. 그리고 좋은 상이죠. 제일 또 재미있는 작품이 받더라고요. 매년 저는 보면. 관객상을 한 번도 못 네, 받아서 올해도 그렇고. 관객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고 올해 내년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 받고 싶어요. 무슨 상이든 열심히 받으시면 되죠. 예. 그거 내 맘대로 되나? 어쨌든 이제 잘 다듬어가지고 관객상이 목표지만. 야, 근데 이게 딱 필모그래피 연도를 보니까 진짜 딱 나눠지네요. 꺾이죠. 딱 2006년 때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쭉 이제 완전히 나눠지네요. 이게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죠. 또 회사도 이제 네.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뭐든 열심히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고 육아도 절반, 일도 절반. 네,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는 살아보려고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옛날 얘기 좋네요. 그러네. 나도 추억의 얘기. 연도를 하니까 그때 뭔 일 있었는지 막 인터필름은 어떠셨어요 그때? 큰 영화제잖아요, 그죠? 네네. 모두가 외로운 별도 인터필름에서 불러줬었는데 못 갔지 그때는. 인터필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그때 내가 조수진 감독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네. 같은 학교시죠? 네네, 제 후배. 나이는 같은데 제 후배고요. 뭐 그냥 그때도 저는 페스티벌을 지금은 막 되게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그냥 저는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항상 갔던 것 같아요. 외국 페스티벌을.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작가들 막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게 그때는 없었어요. 어차피 여기서 보고 안 볼 텐데 못 볼 텐데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했어 그냥. 근데 저도 근데 지금도 제가 같이 이제 영화제를 저도 가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보면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영화제 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들 여행 다니거나 본인 상영만 보고 나 좀 그랬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거를 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일단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막 그냥 얘기하고 그냥 서양 애들 보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친해지는 거 보면 약간 좀 아쉬워요. 근데 그래요, 맞아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약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왜냐면 사실 사람 많이 알아두면 앞으로 계속 만날 테니까. 그것도 사실 한 살에서 어릴 때 친해져야 진짜 친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새는 나이 먹어서 오히려 더 너무 애쓰는 게 힘들어요. 애쓰고 싶지 않아. 맞아요. 사실 이러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느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가면 나 아니 저 아니, 저도 요즘에 가면 귀찮아. 그래. 예전에는 날 진짜 거기는 먹는 모든 거야. 사람 다 나 인사하고 가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가서 일단 너무 많이 힘들고 한 반 정도 할까?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젊은 감독들 보면 아이 가서 어울리고 그래. 못해도 다 이해해. 서로 다 같은 일 하는 사람이고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나는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가가지고 막 같이 막 미친 막 뭐든 이렇게 부대끼고 할 텐데 그렇네요. 아니 그게 사실 에너지가 생각보다 감정을 나누는 게 이게 저도 나이가 먹으면 느끼는 건데 옛날엔 저도 뭐 어디를 가면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친해졌었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맞아요.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고 지금은 딸려서. 알아도 힘들어. 체력이 딸려서 알아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때가 있나 봐요. 그래 맞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아직도 있나? 아니 뭐 사실 시간 제한이 없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잃지 않고 싶은 에너지는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나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까 내지는 나에게 에너지가 아직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너무 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이 할 수 있는 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뻔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예 그런 거를 제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도태시키고 움츠러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자. 즐겁게 하자. 내가 즐겁게 하면 뭐 즐거워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다짐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니 그래서 요번에 인생 페스트 때 제가 이제 웬만한 GV는 다 봤는데 국내 작품들 어린 그 감독님들 중에 젊은 감독님들 중에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제가 그거밖에 봤거든요. 없어요? 예,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숫기가 없으셔가지고 저게 그 새벽 비행에 출품된 그런 작품 감독님들은 제가 섹션 하나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숫기가 없으셔가지고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너는 무슨 섹션이었더라? 제가 섹션 많이 보진 않았는데 네. 저기인가? 송충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했던 나는 거예요. 되게 말 잘해 요새 애들. 아니 말 적극적이야, 잘하시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진짜? 봤잖아요. 막 이게 벌벌 그때 떨면서. 저희 녹음했었는데 네.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치. 그거 내가 이제 속사정을 그때 알았어. 인디애니의 밤 때 네.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아이 그건 좋아. 아니면 초점이 흐려지고 막 그러는 거야 눈이. 왜 저러실까? 작품은 훨씬 아니 밝은데. 그거는 전날 그것 때문에 여파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에너지 있는데 좋던데 사람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없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그 풋풋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두 분 정도는 너무 파이팅 넘치시는 거여서 야, 저 에너지 열정 부럽다. 나는 죽어서 깨어나도 저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간혹 보면. 근데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 그런 하잖아요. 40이 부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부록이 40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막상 그 어느 40이 때보다 되고 많이 보니까 흔들려. 너무 많이 있는데 유혹은 너무 많은데 이제 흔들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부록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나이. 내가 30대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었는데 40이 되는 순간 어디선가 모르게 정말 사실 그 한순간인데 딱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어딘가 현혹되지 않는 게 아니라 현혹되면 안 되는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살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나이가
부록이라는 나이가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떤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나이가 40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런 것 들더라고요. 같아요. 뭔가를 이제는 정말 알고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저는 사실 40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40 중반이잖아요. 이제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늦대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솔직히 요즘에 40대는 옛날 40대하고 또 다르니까요. 10년을 뒤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럼 난 네. 40대 중반이야? 아니 진짜 20대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보면 그런 것 같아 진짜. 아니 40 됐어? 저 딱 올해 40. 아유, 그래서 부록을 깨닫고 아하. 지금. 아이 뭐 또 그런 거 여기서 또 까발려. 나 요즘에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애들 때문에 제 나이를 산 게 우리 애들이 아무 개념 없이 아빠 뭐 40 몇 살이잖아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도 까먹고 살고 있는데 일부러 뭐 의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건데 그냥 그러다가 지내다가 우리 애들이 이제 제 나이로 얘기하면은 그때마다 섬찟섬찟한 거야. 나 이제 뭐 이거 조심해야 되나? 조심하세요. 아니 뭐 말도 좀 줄이고. 아니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건 잘 안 될 거다. 아니 그건 고치기 힘들어. 그거는 아니야. 내가 요즘에 말을 잘 못하는 아니야. 거야. 아니 요새 고치기 힘들어. 근데 조금 줄었어. 그래요? 방송을 쭉 들어보면 지난 방송보다 약간 방송하면서 아니 방송이 이만큼 뭐한 100까지 있으면은 한 50까지는 좀 참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다시 살아가지만 요새 조금 고치게 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제 걸 모니터링을 하는데 내가 들어 너무 재미없고 매고 막 끊는 거야. 어떤 순간에. 그리고 감독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안 근데 되는 거야. 살아있다. 그거 자기 스스로 알기 힘든. 아니 저 모니터링을 매번 하거든요. 40대 그렇게 힘든데. 몰라요, 자기는. 근데 본인이 깨닫기 살아있네. 전에는 살아있네. 아니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또 그거 아시죠? 오늘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 방송도 그랬고 육아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 방송의 코너 속의 코너 그러게. 육아. 이렇게 한표화 감독님이 오시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육아 얘기 거의 안 하고 꾹꾹꾹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까 살포시 했죠. 우리 애들이 살짝 뭐 나이를 뭐 본다, 상기시켜준다. 뭐 요 정도. 그 정도는 뭐 네, 요 정도. 귀엽다 하면 아, 막 짜증나. 코너가 될 만큼은 아니다. 네. 지랄 맞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물고 튀었어, 또. 시작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과거 이야기 우울할 줄 무슨 얘기를 알았으나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 분량을 뽑았네요. 훌륭하게. 네. 이제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네, 우울할 줄 알았던 옛날 이야기가 참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되게 역시나 모든 게 하니까 하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는 길 내내 이렇게 어제도 사실은 제 특별 세미나를 한 건데 대학 학생들 앞에서 한 건데 갈 때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서 특강이라는 게 청중들한테 영감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내 경험을 빌어 이제 영감을 주는 게 특강일 텐데 요새 워낙 바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으로는 많이 정리가 됐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열업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 연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작품을 정리를 하는 와중에 되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헛살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흔한 말로 많이 만들었네. 또 많이 했네. 그때그때 굉장히 힘들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많긴 했으나 그래도 여기까지 이만큼 많이 만들고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제 스스로 확인과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이제 마트에 들려서 그래도 뭘 이렇게 사야지 그래서 하고 시간을 딱 보고 이렇게 1시간에 털어줬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 딱 걸리니까 점점 시간이 늘어서 이렇게 조급하면서는 근데 몸은 또 아프고 또 가서 또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날짜 바꾸신 건데. 아니에요. 네. 몸 어차피 와야 되는 거잖아 하루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협회에서는 내 거 많이 틀어줬고 그런데 또 반복해서 지루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역시 또 입 3개가 모이니까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며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녹음. 난 겹칠까봐 그거 되게 네. 걱정했거든요. 안 겹쳤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1부 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어. 이거 질문하면 지난번 질문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행히도. 돌려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은근히 역시나. 잘 깔때기. 자기가 질문을 잘한 거네. 아, 이런 거라도 있어야 인생에 그죠? 뭐 낙이. 아, 역시 네. 유도의 왕이라니까 유도. 어쨌든. 홍도표 부르면 유도 한 번. 미안. 아, 또 홍덕표 감독님하고도 참 아무튼 네, 뭐 자여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빨리 나으시고 작품도 잘 마무리해서 네. 네 월간 한병화 이후에 또 신작으로 그래. 만나보면 아 좋겠네요. 요거 다 업로드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신작 완성이 그러니까 되시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오면서 그래. 아 차라리 이 우주의 끝 나오고 난 다음에 월간 한병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아, 신작 그럼. 나온 김에. 신작 나온 김에 이거 하지만 신작은 나중에 봐야 돼. 묵혀뒀다가? 안 돼, 안 돼. 아니, 큰일 나, 이미 큰일 나. 나왔구나. 또 이래야 돼. 또 나와야 또 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녹음하는 게. 음. 네. 아무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월간 한병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작품도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작 나오면 감독님과 함께 다시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네,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